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세워질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건데 2024년 착공해서 2027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분명 약속했으니 시청자 여러분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박병석 국회의장이 세종 국회의사당 설립 절차 진행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기본계획 수립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국회 건립의 시발점이 될 국회 규칙 개정과 의사당 건립 추진단 출범에 대한 결의도 다졌습니다. 우리 세종국회가 국가균형 발전의 핵 중의 핵이 되고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이 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 있는 힘을 다할 것이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으로 명명돼 세종시를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조속한 개원과 함께 세종에 이주할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직원의 삶의 질이 서울보다 높아지도록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의 중심을 넘어서서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는 세종 국립수목원과 호수공원 인근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61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2배 정도입니다. 정부청사와는 1km, 오송역은 차량으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4일 세종의사당 설치법 공포 즉시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사업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수시 배정 대상으로 묶여있던 올해 예산 127억 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는 절차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운영방안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2024년 상반기 첫 삽을 뜨고 2027년 공사를 마치겠다고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외국으로 도주한 40대 남성 사건. 지난달 TJB 단독 보도로 관심을 모았었죠. 당시 해외 출장 간다는 이 남성의 말만 믿고 전자발찌를 풀어준 천안보호관찰소에선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막으면서 통제할 수는 없어요. 정상적으로 출국 허가를 해줬고. 이 남성이 체코에서 붙잡혀 마침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거가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는데 남성이 훔쳐 달아난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 결제했던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천안에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5,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인천공항을 통해 두바이로 출국한 46살 A씨.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당국의 허락을 받아 전자발찌를 푼 뒤 도주한 A씨는 18일 만에 체코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동거하던 여성의 아이패드도 훔쳐 달아났는데 두바이에서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를 결제했고 결제 내용을 확인한 경찰이 아이패드를 추적하던 중 A씨가 체코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빠르게 검거한 겁니다. 계좌 추적이나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가 굉장히 빨리 내려졌어요. 추적하는 거,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체코 경찰하고 아마 인터폴하고 굉장히 협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는 2019년 장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유흥 등으로 돈을 탕진하자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여행이 가고 싶었다는 A씨는 두바이에 도착해 호텔에 머물면서 명품 쇼핑 등을 즐기며 가지고 있던 현금 3천만 원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해외를 나돌아다니는 믿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국제공조 수사가 빛을 발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의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범인들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용의자는 결국 검거했지만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조기 개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장 기간 중 조기를 개항한다는 국가장법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 대전과 세종, 충남경찰청 등이 조기를 개항한 가운데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 세종시 등은 조기를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조기 개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에 별도 요청이 없었으며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장에 조기를 개항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 등에서도 조기를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지역 발전기금 2천억 원으로 출범했던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엉뚱하게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태안 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이 10년 어장 보건비로 72억 원을 내세운 반면 인건비와 경비는 무려 215억 원이나 계상했다며 특히 최근 2년간 토지 매입 등엔 13억 원이 지출됐지만 인건비와 관리비는 73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조합원들에게는 대상자 선정이 석연치 않은 장학금과 마스크 선불이 전부였다며 조합이 황당한 예산 집행으로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태안 배분금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가리기 위해 허베이 조합에 대한 민형사상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전의 초대형 백화점인 신세계가 들어선 지 2달여가 지났는데요.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백화점 전쟁이 벌어질 거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둔산 지역 백화점들은 매출이 동반 상승하며 오히려 중부권 상권이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 유통점들은 매출 감소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재희 기자입니다. 개점 2달째를 맞은 대전 신세계 백화점. 월 매출액이 500억 원대로 당초 예상치의 140%에 달하며 중부권의 핵심 상권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짧은 기간 둔산 갤러리아 백화점에 버금가는 초대형 백화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등 역의 소비를 최소화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충북 등 지역의 어떤 쇼핑 고객들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상권이 대전 지역의 어떤 상권이 더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갤러리아 백화점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동반 상승 효과를 누리는 상황입니다. 청주와 전주 등 중부권 고객들이 두 백화점을 동시에 찾으면서 고객이 20% 이상 늘었고 월평균 매출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명품을 비롯한 전체적인 총 매출 역시 신장을 하고 있어서 상권이 광역화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롯데백화점도 기존의 고객층이 꾸준히 찾으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둔산 지역의 대형 마트들도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돼도 방역은 똑같이 하거든요. 네, 좀 풀리니까 지금까지 매출이 절반이었다 보니까 많이 신장은 할 것 같아요. 이제 평소 수준보다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의 백화점과 중소형 마트들은 대형 백화점의 입점 이후 전체 매출이 20에서 40%가량 줄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미 홈플러스는 둔산점에 이어 동대전점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세이백화점도 최근에 탄방점에 대해선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의 초대형 백화점이 등장하면서 신도심과 원도심 유통업체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전 지역 정비사업 최대 관심지인 서구 용문 1, 2, 3구역과 도마변동 11구역이 올 연말 분양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용문 1, 2, 3구역 재건축조합은 분양 일정을 12월로 잡고 최근 견본주택 공사에 들어갔으며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조합도 12월 초나 중순쯤 분양 가능할 걸로 보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용문 1, 2, 3구역과 도마변동 11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고 업계는 용문 1, 2, 3구역은 3.3제곱미터에 1,700만 원대, 도마변동 11구역은 1,500만 원대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대전은 방패장도 원전도 없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방사성 폐기물이 많습니다. 사실상 방패장 역할을 대전이 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대전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로 옮기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도 수십 년간 대전의 방패물을 보관해야 하는데요. 해마다 수천억 원이 지원되는 경주와 달리 대전에는 1년에 겨우 1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 원자력연구원과 한전 원자력연료 등에서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3만 1,656드럼이나 됩니다. 고리 원전 다음인 전국 두 번째로 한빛 원전보다는 10,000드럼 이상 많고 월성 원전이나 한울 원전의 2배 수준입니다.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해마다 늘어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600여 드럼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원자력연구원에 사용 후 핵연료 1,699봉도 보관돼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한전 원자력연료는 지난해 처음으로 방패물을 경주 방패장에 이송했고 원자력연구원은 핵종 분석 오류로 최근 2년간 이송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5, 60년 동안은 대전은 방패장 아닌 방패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경주는 방패장에 있다는 이유로 해마다 3천억 원가량을 지원받는데 대전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대전에서 보관 중인 방패물이 발전용이 아닌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방패장이 돼버렸고 사실상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것도 수십 년간 앞으로 개선 방안도 없어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대전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현재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한 어떤 지원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 전기요금 인상이나 대전에도 방패장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행안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선 반면 세종은 다소 낮았습니다. 대전시는 시민 145만 4천여 명 가운데 70.1%인 101만 9천여 명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으며 1차 완료율은 78.1%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인 12세 이상은 86.5%가 1차 접종을, 77.7%는 2차까지 마쳤습니다. 충남의 경우 어제까지 전체 도민의 74%인 159만 9천여 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고 1차 완료율은 82.2%였습니다. 세종의 경우 2차 접종 완료율이 66.2%, 1차 완료율은 73.4%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0일 강행 예정이었던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개막식이 대학 측과 학생 측 간의 협의로 일단 보류됐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충남대 소녀상 추진위는 대학 측이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자고 전달해와 당초 계획했던 소녀상 개막식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학 측과 학생 측은 소녀상 설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충남대 개교 70주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공식 절차를 거쳐서 소녀상 건립 입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충남 중부권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 이후 937일 만에 방문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개통한 예당호 출렁다리는 지난해 1월 300만, 10월 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 마침내 오늘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호수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부여군 남면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 84살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카이스트에서 열린 법무부 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 인재들이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함께 카이스트를 기반으로 충청권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게 정치인으로서 꿈이자 목표였다며 외국 우수 인재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전시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가맹점 운영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월에서 11월분 온통대전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에게 전액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가 대전인 자영업자로 온통대전 카드 가맹점은 모두 해당되지만 사행성 업종과 병원, 약국, 전문 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 기대감 등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 충남본부가 최근 234개 지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11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 지수 100을 기준으로 81.3으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5.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했고 서비스업이 78.0으로 전월 대비 6.7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전시 신입 직원 등이 잇따라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공직사회 내 갑질을 멈추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구급공무원 A씨가 집단 따돌림 등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고 지난달 5일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직장 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공직사회 내 갑질 문화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직장갑질 119가 벌인 평가에서 대전시가 직장 갑질 조치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